반갑습니다. 존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울산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교인 울산대학교가 위치한 남구 무고동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고동 행정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문수 월드컵 경기장부터 장검지구, 구라지구를 지나 태화강변 3호동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드리냐 하면 행정구역이 넓은 반면에 평지가 적고 주거 밀집 지역이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검지구의 문수산 동원 로얄이 2017년식으로 가장 신축이긴 하나 장검 3대장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구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재건축 연한이 되어가는 노후 아파트가 있느냐? 현재 그것도 위치가 무거동에서 좀 떨어져 있는 3호 주공을 제외한다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80년 후반에 지어진 도원 아파트와 삼성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세대수가 적고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신축을 올리기엔 사업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즉 현재는 무거동 일대가 시기적으로 투자하기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무거동을 지리적으로 4등분 하자면 첫째는 우리가 무거동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지역인 울산대학교와 신봉 로타리 사이입니다. 여기는 언덕 지형이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메리트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장검지구는 평지에 가깝게 완성되어 있지만 고속도로와 인접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검 3대장 소유자분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입지가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대의 신축 공급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일대는 KT 서울산 지점 근처에 울산 무거동 동원 로얄두크가 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상업지에 있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실거주로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양가만 저렴하다면 프리미엄 투자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2019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이었으나 2020년까지 분양을 미룬 것으로 봐서는 분양가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신봉 로타리 우측편 구라지구입니다. 구라지구는 주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97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 연한이 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 다음 초품화인 무거위브 자이를 말씀드리자면 가격 상승이 타 아파트 상승률에 비해 다소 부진해 보이고요. 그 이유는 대형 평수가 많아 가격이 묵직하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2013년에 준공되다 보니 시기적으로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려고 하는 준공 1, 2년 뒤 장검 3대장이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위브 자이가 위치 대비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벚꽃이 만개하는 무거천을 끼고 있는 옥현 주공 아파트 일대입니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가 모두 밀집하였지만 인근에 울산대 상권이 있는 관계로 불특정 다수가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가운데서 무거 한신 휴플러스는 적은 세대 수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3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가격의 1.5배로 형성하고 있는데 2014년식으로 이 지역에서 신축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상권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 가치가 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거 한신 휴플러스의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일대 신축 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3호동입니다. 3호동은 정말 노후가 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오죽했으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될 정도로 지자체에서 신경 쓰겠습니까? 하지만 일전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무거 3호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1248세대 그리고 3호 주공 재건축을 통해 665세대 약 2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 전망이 밝다고 보는 것 중 하나입니다. 비록 초등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나 노후 지역에 오랜만에 들어오는 신축에 투자하라 라는 공식이 또 한 번 통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를 결심하게 만드는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형성 시 신축 프리미엄 투자입니다. 이때는 주위 지역에 비해 저렴해야 하며 송정처럼 고분양가로 분양 시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일단 무거3호 도시개발 사업이 신축 프리미엄 투자에 해당될 수 있고요. 여기서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위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노후지역 개발 정비사업 프리미엄 투자입니다. 이때는 신축 수요가 얼마만큼 높을지 추측할 수 있는 전세가율을 철저히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무고동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급이 감소하는 시점에 주요 입지의 유명한 아파트 투자. 이때는 철저히 매수자 우위인 시기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잔금지구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잔금지구 대장인 문수산 동원 로얄듀크는 최근 실거래가가 4억 2천대 거래가 되었고요. 호가는 이미 4억 후반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수산 더샵 같은 경우는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동원 로얄듀크에 비해 더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고동 일대를 4등분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유튜브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를 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고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어디를 사야 한다는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본인이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어떤 분께서 제가 투자를 어디에 하고 있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라는 것을 공개하면은 신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남이 몇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이런 주의자라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위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